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딘가에서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 손목 위, 벽 위에서 초침은 째깍째깍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시계를 동시에 부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흐르고 있을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한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철학자도, 신학자도, 물리학자도, 심지어 뇌과학자도 여전히 이 물음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지난 6편의 여정 동안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쫓아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단서들을 하나로 깨어 윤곽을 완성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득한 고대,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인은 태양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궤적을 돌판 위에 새기며 최초의 해시계를 고안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은 밤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루를 24등분하고 60진법이라는 놀라운 수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리듬을 처음으로 숫자로 번역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까지 정밀하게 계산하며 수천 년을 관통하는 장기 달력을 설계했습니다. 현대 측정값 583.921에 비해 단 0.081의 오차에 불과한 584일로 금성 주기를 계산해냈습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마야라는 서로 다른 대륙의 문명이 독립적으로 시간 측정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시간을 파악하려는 욕구가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본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시간이 우주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라면 모든 문명이 동일한 시간 체계에 도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문명마다, 종교마다 시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시간이 발견이 아니라 발명일 수 있다는 강력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윤회와 칼파라는 개념을 통해 끝없이 순환하는 원형의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힌두 우주론에서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눈을 뜨면 우주가 시작되고 눈을 감으면 우주는 소멸합니다. 브라흐마의 하루는 43억 2천만 년에 해당하는 일칼파이며 창조와 유지와 파괴의 삼중 주기 속에서 우주는 영원히 되풀이됩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불교 경전 팔리어 상유따 니까야의 팟바따 숫다에서 부처님은 일겁의 길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방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고 100년에 한 번 부드러운 카시천으로 그 산을 한 번 스칩니다. 그렇게 스치고 스쳐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일겁보다 더 짧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집착이 이 광대한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의 창조에서 시작되어 최후의 심판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가는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았고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만 허락되는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 직선적 시간관은 같은 우주를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인식하는 형태가 이토록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형의 시간과 직선의 시간,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간관은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형태는 우주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관과 믿음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순수한 물리적 실체였다면 종교와 문화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발명 가설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발견의 편에도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자연학에서 시간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시간은 이전과 이후에 따른 운동의 수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증이었습니다. 별이 회전하고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한 시간은 인간이 측정하든 하지 않든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 토대를 뿌리째 흔드는 도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레아의 제노는 날아가는 화살의 역설을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매 순간 화살은 어느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며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한 순간들의 합이 어떻게 운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운동과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흔든 날카로운 철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제논의 역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실체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분절된 순간들을 이어붙여 만들어낸 착각인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착각이라면 그것은 발명이었고, 만약 연속적 실체라면 그것은 발견이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서기 4세기 말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는 고백록 제11권 14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묻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약 1600년 전의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적으로 과거로 미끄러져 갑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며 현재는 주의 속에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시간이란 영혼의 늘어남, 라틴어로 디스텐티오 아니미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 전체가 기대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미 부른 부분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아직 부르지 않은 부분은 기대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주의가 미래를 기억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외부 우주에 독립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2600년 전의 통찰이 현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에피소드 기억 시스템이 과거 회상과 미래, 시뮬레이션을 동일한 신경회로로 처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혼의 늘어남이라 부른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만약 시간이 뇌가 구성해낸 경험이라면 시계를 부숴도 시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의식이 사라지면 시간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우주의 발견이라고 보는 관점과 인간의 발명이라고 보는 관점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제3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시간은 우주가 제공한 원재료와 그것을 빚어낸 인간의 의식이 함께 만든 공동작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철학적 물음에 답하기도 전에 시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규칙에 따라 하루를 마티나, 라우데스, 프리마, 테르체아, 섹스타, 노나, 베스페라, 콤플레토리움의 8기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시작으로 신을 향한 기도를 지키기 위해 발명된 기계식 시계는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 도시의 광장으로 그리고 산업혁명의 공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시계탑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리듬으로 묶었고 공장의 사이렌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의 속도에 종속시켰습니다. 1840년 11월 영국의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가 세계 최초로 런던 시간을 모든 역에 일괄 적용한 철도 표준시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1884년 워싱턴 국제자오선회의는 그리니치를 세계 표준 경선으로 선포하며 전 지구적 시간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1748년 에세이 젊은 상인에게 주는 조언에서 쓴 시간은 금이다 라는 격언은 은유를 넘어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화폐로 교환되었고 인간의 가치는 시간이라는 숫자 위에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이던 시간이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발명이라는 주장의 가장 극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6편의 단서들을 냉정하게 정렬해 보겠습니다. 발견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별은 인간이 보든 보지 않든 회전하고 계절은 시계가 있든 없든 바뀌며 우주는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변화라는 현상은 우주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발명의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문명마다 시간의 형태가 달랐고 종교마다 시간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기계식 시계는 자연에 없던 균일한 시간을 인위적으로 창조해냈고 자본주의는 그 인위적 시간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현대 뇌과학은 시간이 의식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각각 다른 시대에서 같은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닌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변화라는 객관적 현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내고 측정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인간의 의식이었습니다. 원재료는 우주가 제공했지만 그것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빚어낸 것은 인류의 정신이었습니다. 시간은 우주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간은 우주가 인류에게 건네준 선물입니까?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에게 씌운 족쇄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수천 년간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이 질문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해질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올린 시간의 탑 위에 한 천재가 전혀 새로운 대답을 들고 등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2주차 영상에서는 근대 과학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드디어 무대에 오릅니다. 그의 프린키피아에 담긴 절대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발견인가 발명인가라는 질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답변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뉴턴은 인간의 마음과 철학 속에만 머물던 시간을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답이 왜 200년 뒤 아인슈타인에 의해 산산조각 나게 되는지를 함께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의 시계를 처음으로 수학의 언어로 설계한 뉴턴의 절대시간과 함께 2주차 첫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주차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